안녕하십니까 해남마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강력본드 재생법입니다. 준비물로 수술용 메스, 그 다음에 강력본드, 강력본드 중에서 붓으로 바르는 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단초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든단초는 어떤 병든단초냐면은 저희들이 아주 귀하고 아끼는 단초들 중에 지금 이 시기 정도 되면은 갑자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입이 무너지면서 연부나 구사리염이나 곰팡이성 세균 이런 데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난초들이 발견됩니다. 그때 우리가 병주 죽어 있는 이미 이제 개사대가 죽은 것들은 절단해야 되는데 그 병주가 유일한 한 분인 경우에 한 촉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난초를 자르다 보면은 한 촉씩 한 촉씩 따내다 보면은 이제 병이 이 정도는 안 들었겠지 하고 잘란 부위를 보면은 붉게 감염되거나 검은색이 감염이 된 게 있습니다. 그 감염된 부위를 메스로 파내고, 메스를 파냈을 때 그 감염된 부위가 이 발브의 중심주까지만 가지 않았다면은 메스를 돌려내고 거기다가 우리 강력본드를 칠을 해서 갱화를 일으킨 다음 그렇게 해서 화분에 심어서 약간 올려심기로 해서 신화가 올라오면은 신화가 성종되면 성장하고 선화가 독립할 시기가 되면은 분리시켜서 새로운 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기존 그 정도로 발부해서 병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심주까지 안 가더라도 대부분의 난초들이 발부 가공행에 세균이 있거나 중심주까지 가기 전에 노랗게 변하거나 끊게 변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심어놔도 고사하는 걸 다 100% 고사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 강력본드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갱화를 시킨 다음에 심어 놓으면은 그 절반 이상은 거의 살아나고 거기서 촉을 받은 이후에 이 난초를 분리해서 재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했듯이 아주 귀한 품종이면은 제가 이 귀한 품종을 다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 엄청난 자원의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메스와 병든주 그리고 강력본드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상 오늘은 병주가 아니고 일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난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 따고 했는데 여기 이제 잘라 보니까 이 부분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살짝 일단 이 병든 부분을 따봅니다. 병든 부분을 이렇게 따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이 커팅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하얗거나 그런 공기에 노출시켜도 이 병이 감염이 없는 상태 같으면은 이 깊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톱신 패스트나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톱신 패스트가 없을 경우에 강력본드를 바로 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심이 이 깊이 더 들어갔을 경우를 지금 해서 일반적으로 살릴 수 없는 난초를 살리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더 깊이 이 병균이 침투됐다고 보고 이렇게 그 부분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내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메스보다는 끝이 날카로운 메스 있죠. 그 메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병든 부분을 우리가 수박에 동그랗게 이렇게 파내듯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일단 파냅니다. 파내시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파내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심주가 아닌 부분까지
병주가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파냅니다. 파내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파냈죠. 자, 이 정도까지 파냈는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 난초를 기르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 파내버리면은 거의 난초가 고사합니다. 고사인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거의 3분의 1 중심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파냈는데 최근에 심투한 부분이 색깔인지 그 갈색이나 갈변되거나 노랗게 갈변된 거 있거나 노란색이거나 이 가공행이 색깔이 완벽하게 병이 이제 병주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감염된 부분을 다 긁어내고 다 잘라낸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놔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그늘에 약간 남은 한 1분 정도 놔 보면은 그 병균이 다 잘라진 부분 다 잘라냈을 경우에는 이 색깔이 이 흰 부분이 갈변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갈변이 이제 안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요 강력본드를 붓으로 된 강력본드를 준비를 합니다. 붓으로 된 강력본드를 준비를 해서 이 강력본드를 지금 그 병주를 잘라낸 부분에다가 깨끗하게 한 이후에 요렇게 이 부분에다가 강력본드를 칠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가게끔 이 절단된 부분만 요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칠해 주시고 여기는 절단을 시켰기 때문에 마감 처리를 할 때 여기 빠지는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한 2번 이상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렇게 발라주시고 요 절단된 부분을 강력본드로 이렇게 딱 발라주시면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갱화가 일어납니다. 이 갱화가 일어나면은 이 갱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짧게는 10분, 20분 정도만 가만히 이렇게 갱화를 시키면은 요 부분에 강력본드가 조직의 그 외피 부분 안에 내핀데도 일정 부분 약 한 뭐 1mm까지는 아니더라도 0.2, 3mm 정도가 강력본드가 이렇게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되면서 이 부분이 강력하게 굳어가지고 딱딱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 3분의 1을 갖다 잘랐는데 이 중심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 뿌리의 이 부분에 자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마가 있고 이 뒤에도 자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발부가 많이 파져 있지만은 강력본드로 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자마에서 눈을 틔우고 눈을 슈팅된 상태에서 가을까지 뿌리가 3가닥 4가닥 내리고 가을까지 가서 이 촉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을 되면은 지금 이 부위가 올해까지는 견디지 못하더라도 1년 정도는 견디거든요. 1년 정도는 견디기 때문에 1년 견딜 때까지 내가 이 촉이 중요하다면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은 약간 분을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가을에 이걸 신화를 그동안에 올라온 신화를 분리해서 따로 심고 이 난초는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난초가 이 살릴 수 없는 병이 들어서 병주가 된 이 살릴 수 없는 난초를 이 강력본드 하나로 생각의 전환으로 이렇게 난초를 새로운 귀한 품종을 고사시키지 않고 살려서 이렇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아주 귀한 품종을 고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조직은 중심주만 이상이 없다면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파내고 하다가 그 중심주까지 가지 않은 것. 중심주까지 간 것은 결국 고사합니다. 근데 완전 중심 센터까지 가지 않은 것들은 본드로 처리해 놓으면은 그
자마가 눈이 있는 한 이상은 무조건 신화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이 품종 자체를 멸절시키지 않고 길러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강력본드 재성법으로 메스는 수술용 메스, 아주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로 이렇게 수박 파듯이 그 감염 부위를 파내고 그 부위를 강력본드 붓으로 된 것으로 마감 처리해서 말린 상태에서 난초를 한 10분 정도, 20분에 말린 상태에서 난초를 약간 올려심기 형태로 올려 심은 다음에 촉을 올린 후 분리해서 따로 새로운 그 멸질되는 품종을 살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을 이때까지 난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번 난초를 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만약에 홍화도화의 소심이었다면 병이 걸려서 죽고 있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애란 생활에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을 살려내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운 애란 생활을 여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법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애란 생활 되시고 저는 애란마을 아침 이슬 박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